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제7절 보험계약의 효과입니다. 자, 효과 중에 우리 보험자 의무사항이 나오죠. 우리 보험자 의무사항입니다. 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나오죠. 일반적 증권 교부 의무가 있네요. 네, 증권 교부 의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험자는 우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료 반환 의무. 자, 우리 계약 효과로서 우리 보험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겁니다. 자, 증권에 관련돼 가지고 증권 교부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보험증권의 의입니다. 자, 우리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유죠. 성립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립한 이후에 계약서니까 내용을 증명하고자, 자,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그러니까 보험자가 기명 또는 서명하겠죠. 그래서 계약적에 교부하는 증거증권입니다. 증거증권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계약이 성립됐다, 또 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권이다. 증거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계약자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교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성립 이후에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립 이후에 교부하기 때문에 증권 발행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을 발행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증권 발행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또 증권을 작성해야 되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설권 증권 아니다. 우리 비설권 증권이라고 합니다. 설권이어서 권리를 설정해주는, 권리를 발생해주는 그런 증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은 증권을 교부했다고 해서 없던 권리가 발생되고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단지 증명하기 위한 그런 증권이기 때문에 권리 설정하는 설권 증권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증권상 기재 내용하고요, 아울러서 사실상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죠. 자, 일반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가지고 증권의 기재 내용을 다툴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증권 자체의 기재 사항이 실제 계약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다. 만약에 다르다면은 증권 기재 내용을 다툴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증권의 의의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자, 보험증권의 성질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보험증권 성질에 관한 문제는 첫째, 요식증권성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요식이냐 불요식이냐 이 문제에서 형식을 갖추는 것을 요식증권성. 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고 할 때 불요식,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에요. 자, 증권은 요식증권성입니다. 자, 그 이유는 증권의 기재사항이 있죠. 우리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666조에 나오죠. 공통적으로 기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 기재. 또 일반적 각각 보험계약 특이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점에서 요식증권성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재사항이 증권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식증권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어음이나 수표도 요식성을 띠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음수표보다는 엄격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음수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금액에 관한 문제들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증권은 내용을 증명해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 지문에서 우리 보험증권은 어음수표와 같은 엄격한 형식을 요한다, 그렇게 말하면 틀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따라서 일부 법정상 기재가 누락되거나 이외사항이 추가되더라도 증권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식증권성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증거증권성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계약의 내용이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증권이다. 증거증권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하면 양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험자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므로 계약서도 아니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증권성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상환증권성입니다.
자,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받을 때, 자, 보험금 지급할 때 증권을 제시하죠. 뭐 증권 자체는 보험금하고 상환, 바꿔주는 그런 증권성이 있다. 면책증권서는 뭐냐면요. 자, 증권을 소지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악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는 이야기죠. 이미 지급을 했으니까 면책증권성이다. 또 설권이 아니고 비설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둘이 보험증권에 의해 가지고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비설권 증권성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증권하고 상환해서 지급함이 원칙이라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고 또 보험자는 증권을 제시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면 보험자의 악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증권 제시한 자가 무권리자라도 면책이 된다는 이야기죠. 면책 증권성이다. 또 증권 약성에 의해서 계약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건 아니다. 자, 법률관계라고 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권리 의무가 발생된 건 아니다. 따라서 비설권 증권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은 요식증권성, 또 증거증권성, 또 일반적 상환 또는 면책 또는 비설권 증권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논쟁되는 것이 유가증권성입니다. 우리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원칙은 유가증권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대신 예외적으로 우리 손해보험증권입니다. 손해보험증권에 관련돼 가지고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견해 대립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성은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손해보험증권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성에 와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정도로만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증권 성질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 드리고요. 자, 우리 증권의 발행하고 교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 보험증권의 발행에 관한 문제는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계약이 성립은 지체 없이입니다. 증권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죠. 계약자에게 증권을 교부를 하고 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 자,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죠. 증권 교부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보험료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지급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증권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발행해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 보험료 수령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증권을 교부할 수도 있어요. 교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증권의 재교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기출이 많이 됐죠? 증권 재교부입니다. 자, 이 내용 이제 두 가지 걸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이지요. 자,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든지 변경, 새로 체결하는 계약이 아니죠. 자, 이때는 보험자는 새로 증권을 작성할 필요 없이 그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고 했죠. 기재. 그래서 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도 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오해 시험에서 없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증권을 항상 새로 작성하는 문제죠. 자,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변경 같은 경우입니다. 연장 변경일 때는 새로 증권 작성을 하지 않고 기존의 증권에다가 그 사실만 기재해가지고 증권 교부를 가름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